오늘은 ESG 중 G, 흔히 지배구조라고 번역되는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주의 뜻이 경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업 구조가 확보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G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SG 경영은 주주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ESG 경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는 주주가 당연히 포함되며 주주는 핵심 이해관계자라는 것이죠.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ESG 경영이며 때문에 ESG 경영이란 주주들이 요구하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안드레이 슐라이퍼 교수는 기업의 거버넌스란 자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거버넌스란 경영 성과를 잘 나누겠다는 주주와의 약속, 또 사회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크게 미시 거버넌스와 거시 거버넌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시 거버넌스란 기업 차원의 지배구조로서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는가를 의미합니다. 거시 거버넌스란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로서 기업이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게 준법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미시 거버넌스에서는 미시경제학의 정보 비대칭성에 기반해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핵심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잘 대변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합니다. 경영진은 기업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인사, 재무, 업체 선정 등 운영에 있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주들은 기업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본시장의 외면을 불러와 주가를 하락시키고 자본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이 경영진을 선출하고 경영진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며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경영하고 회계 정보가 투명하게 시장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G 경영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주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달해 운용되는 사모펀드는 무한 책임 투자자, 즉 GP와 유한 책임 투자자, 즉 LP로 구성됩니다. GP는 LP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운용하고 보수를 받는데 투자 지분율과 무관하게 펀드의 운용은 GP의 재량입니다. LP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반면 GP는 큰 손실이 날 경우 손실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모펀드와 다른 점은 보통주 주주들도 지분대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보통주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일부 상장 주식회사에서는 아직도 대주주를 사모펀드의 GP, 일반 주주를 LP처럼 생각하며 일반 주주는 대주주의 경영 방식이 싫으면 주식을 팔고 떠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주 주주들 역시 상법에 의해 의결권을 보호받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의 G 경영에서는 주주들이 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서면 투표, 전자투표, 의결권 위임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기존 경영진의 입지를 강화하는 시차 임기제 등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A기업이 용역 계약을 맺어온 B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A기업의 주가는 장중 20% 이상 치솟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는 창업자 소유의 B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두 기업의 계약 해지를 요구해온 C자산운용사의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상장회사가 최대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자본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G 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한국 ESG 기준원의 평가 지표를 살펴볼까요? 주주권리 보호 항목에서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총회 소집을 공지했는지,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공하는지,
소유구조 측면에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등의 지분율이 높아 책임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배당을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계열사 간 거래 투명성을 관리하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어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항목에서는 이사회 개최 횟수, 이사들의 활동 충실성, 보상의 적절성,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유무 및 활동 등이 평가되고 있으며, 감사기구 항목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공립성, 전문성, 개최 횟수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항목에서는 기업 설명회 개최 횟수, 정정 공시 횟수, 홈페이지 정보의 충실성, 자율 공시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 경영진과 주주 간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통해 부패, 비윤리, 불공정 등의 경영 리스크를 감시하며 대주주 보유 주식과 일반 주주 보유 주식 사이에 차별이 없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포함하여 주주들에게 자본 투자에 대한 적절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얻는 활동들이 모여 성공적인 G 경영을 이루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ESG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거버넌스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하는 G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E와 S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G 경영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자본시장의 투자 없이는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시대인 만큼 G 경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